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지지력 테스트 구간입니다. 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지수의 하반 경직성은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리스와 FOMC 또 가격 제한폭 확대 같은 이벤트들의 확인 작업이 필요한데요. 먼저 이 그리스 문제는 벼랑 끝 협상을 이어가면서 여전히 글로벌 증시에 노이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격 제한폭 확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이 제도 변경에 적응할 때까지 당분간은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거래 대금이 침체되거나 하는 모습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6월 FOMC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FOMC에서 나오는 그 코멘트에 따른 시장의 해석 그리고 금리의 향방이나 달러와의 향방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올해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2004년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 그 자체보다 금리 인상의 속도라고 하죠. 완만한 속도로 금리가 인상된다면 계속해서 자산의 버블이 나타날 것이고 이런 버블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만약에 예상보다 가파른 금리 인상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의 충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화요일 시장의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박상정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지난주, 이번 주 2주간에 걸쳐서 대내외 이벤트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국내 이벤트는 이제는 좀 한 고비는 넘겼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바로 어제 있었던 가격 제한폭 확대고요. 이제 대외 이벤트 쪽으로 시선이 조금은 옮겨갑니다. 18일이 디데이입니다. 이 FOMC 그 결과 우리 시간으로 18일 새벽에 나오고요. 그리스 쪽에서의 이 채무 이행과 관련된 내용, 이것도 그동안 미루다가 드디어 마지막 마지노선 18일입니다. 이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관망세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이 전반적인 글로벌 시황 여건은 그다지 좋지가 못했습니다. 간밤 마감한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마이너스권에서 마무리되면서 우리 증시에도 약간의 좀 충격이 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유가증권 시장 상황 체크하겠습니다. 2040선 이탈했습니다. 현재 장중에 좀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지수부터 보시죠.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0.64% 밀려납니다. 2040선뿐만 아니라 2030선도 내줬습니다. 2028.93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캔들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6월달 들어서 이 우하향하는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장 비교적 깊은 음봉이 형성되고 있는데 시초가 대비로 좀 밀려납니다. 분봉을 통해서 자세하게 보시죠. 전일 종가보다 좀 비슷한 수준에서 좀 출발이 됐습니다. 약간은 좀 높게 플러스권으로 출발이 됐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여기 2040선대 부근에서 잘 버티나 싶었거든요. 9시 구간은 잘 버텼는데 10시 구간 조금 앞두고 바로 좀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빠르게 낙폭을 키우고 있는 지금 현재 10시 전후 구간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살펴볼까요? 오늘 수급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보시면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고요. 특히나 외국인 지수가 10시 안팎으로 낙폭을 크게 키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에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상당히 좀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외국인 매물이 748억 원까지 늘어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것과 거의 0을 기준으로 정반대로 거의 접어놓은 듯하게 현재 수급 패턴이 보이는 쪽 바로 개인 쪽입니다. 개인이 비슷한 물량을 현재 사들이고 있습니다. 760억 원가량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과연 기관이 어느 편의 손을 들어줄까요? 기관 아직까지 관망세 뚜렷한 가운데 43억 원 아주 제한적인 매도 물량만 출회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매수매도 약간은 좀 오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을까요? 이어서 업종별 동향도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현재 하락으로 전환되는 업종이 조금 더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 더 특징이 나타나는 업종 상승 쪽에서 좀 더 특징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보시면 화학입니다. 오늘 장의 화학 종목의 상승 흐름이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종목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2분기 실적에 포커스가 서서히 맞춰지고 있고요. 실적과 관련된 증권사 레포트들도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2분기 실적 호전 업종으로 화학 섹터가 꼽힙니다. 이런 부분 오늘도 반영되고 있고 서비스, 운수창고, 철강금속, 섬유의복 순으로 오르기는 하는데 사실 화학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강한 상승 흐름은 아니죠. 그럼 반면에 하락하는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깊게 빠지는 업종은요, 전기 가스 쪽입니다. 2.8% 하락이고요. 어제 이 가스요금, 이 전기요금 인상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상승 흐름 나타냈던 한국전력 오늘 장에 다시금 밀려나는 흐름 나타내면서 업종 지수도 부진하고요. 운송 장비 쪽 현대차 3인방 오늘도 뒷걸음질 칩니다. 2.53%의 하락 흐름, 의료정밀, 건설, 은행도 2% 안팎의 비교적 깊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군 체크하겠습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도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늘고 있고요. 현재도 하락하는 종목이 조금 더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징적으로 좀 묶어볼 수 있는 오늘장에서 시장 분위기를 이겨내고 있는 섹터들 3개로 좀 압축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소비, 화학, 철강 이렇게 좀 꼽아볼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가운데 상승 탄력 순으로 좀 종목을 묶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탄력이 좋은 종목이 LG 생활건강이었는데요. 현재도 5%에 육박하는 강하게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화장품주 아모레 G, 아모레 퍼시픽도 오늘장 2에서 3% 안팎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카지노주도 흐름 좋습니다. 강원랜드 GKL도 1에서 2%대 상승 흐름, 효성 최근의 흐름이 어마어마합니다.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3%대 추가 상승, 아래쪽에 보시면 한화 롯데케미칼도 이 석유화학 쪽이죠. 그리고 철강주 가운데서는 고려아연과 현대제철이 오랜만에 나란히 1%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의도 증권가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오늘은 솔브레인입니다. 목표가 상향 조정 레포트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스튜디오에서 살펴보시죠. 네, 오늘장 특징주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는 솔브레인입니다. 네, 솔브레인의 2분기 실적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의 호조가 이 솔브레인의 실적에 영향을 줄 거라 하는데요. 증권사들이 이 솔브레인의 목표 주가 일제히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럼 리포트 내용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네, 첫 번째 리포트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업황이 좋다, 실적이 좋다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2분기 실적 호조세가 지속되고 또 반도체 특수는 하반기에 집중될 거다라고 포인트 잡았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솔브레인의 2분기 실적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럼 솔브레인의 실적 추정치 함께 보시죠. 솔브레인의 2분기 실적은 매출액 1,518억 원, 영업이익 221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소폭 개선될 거라 봤습니다. 그런데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땐 영업이익이 227%의 큰 폭으로 개선될 거라 하는데요. 2분기가 원래 비수기 구간이지만 1분기와 마찬가지로 국내 반도체 업황 호조가 전체 실적 개선을 이끌 전망입니다. 또한 반도체 부분 호조의 영향으로 솔브레인의 연매출액은 15% 증가한 6,20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95% 증가한 940억 원으로 큰 폭의 성장을 기대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반도체 부분 호조가 2015년 실적 성장을 견인이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6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반도체 부문 실적 호조세가 역시 지속될 거라 하고요. 땡 글래스 부문이 안정화될 거라 합니다.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유진투자증권 역시 솔브레인의 실적에 반도체 부분 호조가 큰 역할을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솔브레인은 반도체 부분이 45%를 차지하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의 호조가 큰 수익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4년 실적 부진의 주된 원인이었던 싱글래스 부분이 2015년 삼성전자 갤럭시 S6의 성공적인 출시로 회복될 거라 판단했고요. 솔브레인의 PBR이 현재 1.6배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매력적이라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소재 산업 호황을 고려할 경우 밸류에이션이 더 상향될 거라 전망했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LIG 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반도체 호조가 슬리밍 우려를 넘어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5만 4천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반도체 소재 호조세가 역시 지속될 거라 했고요.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성장 기조가 유지된다고 봤습니다.
LIG 투자증권도 같은 의견인 거죠. 역시 반도체 소재 부문 덕분에 솔브레인이 전체적으로 안정적 성장을 이룰 거라 판단했습니다. 네, DDR4, 3D 낸드와 같은 반도체 공정 개선에 따라 불산, 인산 소재에 대한 고객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수혜가 예상되고요. 2분기에도 고객사 신규 라인 가동이 이어지면서 반도체 소재 매출이 연간 20% 넘는 고성장으로 이루어질 거라 기대했습니다. 따라서 LIG 투자증권은 반도체 소재 기반으로 솔브레인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솔브레인 0.21% 상승한 47,450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 손현정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닷새 만에 상승으로 전환되는 분위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꾸준히 좀 유지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보셔야겠는데요. 점차 탄력은 약간씩 둔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710포인트 부근까지 좀 올라서는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지금 10시 구간대 보면 앞서서 유가증권 시장이 좀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낙폭을 좀 키웠었잖아요. 코스닥도 좀 마찬가지네요. 현재 하락으로 전환됐고요. 700선 초반입니다. 0.31% 하락하면서 703.67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도 좀 음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장중 저점의 캔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분봉도 확인하겠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흐름이 좀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유가증권 시장과 상당히 좀 유사하네요. 9시 후반부터 상승폭 내주더니 결국에 10시 구간대 하락으로 전환됐고요. 지금 현재 하락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703포인트에서 장중 저점 형성하고 있고 700선 좀 지켜줄까요? 여기에서 좀 낙폭은 멈춰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데요.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쌍끌이 매수였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쌍끌이 매수는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기관 쪽에서 오늘 조금 더 적극적입니다. 130억 원 정도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장 초반은 좀 매도 포지션이었는데 9시 39분 구간 이 매수로 전환이 됐다가 현재는 매수폭이 약간씩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 매수가 둔화된 시간하고요. 이 코스닥의 하락 전환 시간이 좀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외국인이 전반적으로 지수에 좀 키를 잡고 있는 수급 주체니까요. 좀 움직임은 예의주시해 보셔야겠네요. 개인 쪽에서는 현재 한 10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수급 포지션이 조금은 좀 다르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군 확인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가격 제한폭 확대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점검이 필요해 보일 텐데요. 어제는 좀 예상보다는 그렇게 크게 출렁거림은 없었다라는 게 전반적인 좀 중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보시면은요, 상한가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한가는 없습니다. 급등은 있지만 급락은 없다라고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전반적으로 상한가 종목입니다. 세 종목 나와 있습니다. 레드로버, 태양금속 우선주, 대우, PNC 우선주 이렇게 세 종목입니다. 태양금속 우선주 어제 상한가였는데요. 이거를 연속해서 상한가입니다. 확실히 이번에 가격 제한폭 확대의 신데렐라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태양금속 사실은 그동안에는 시장에서 별로 존재감이 없던 종목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주목받고 있죠. 그리고 대우, PNC 우선주 전반적으로 보시면 우선주가 상장 주식수, 유통 주식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호가가 상당히 좀 얇고요. 따라서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크니까 이 부분 유의해 보셔야겠습니다. 레드로버는 오늘장 뉴스도 있었습니다. 중국발 모멘텀인데요. 중국 기업의 피인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어제도 중국 기업 쪽에서 투자를 유치하거나 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데요. 오늘 레드로버도 예외가 아닙니다. 바로 상한가 진입이 됐고요. 현재도 10,000원권 이상에서 주가 움직임 그대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쭉 보시면은 동방, 태양금속, 삼양홀딩스, SK컴즈 순으로 뒤를 잇고 있는데요. 태양금속이나 삼양홀딩스는 어제도 강했었죠. 오늘 시세 이어지고 있고요. SK컴즈 좀 볼까요? 이 종목 뉴스가 있었습니다. 잘 키운 어플 하나 10게임 안 부러운 것 같습니다. SK컴즈에서 내놓은 싸이메라 그 인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매력으로 부각되면서 오늘장 16% 가까이 급등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하락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서는요, 20% 넘게 빠지는 종목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없습니다. 가장 깊게 빠지고 있는 종목이 비츠로시스인데요. 이 종목 어제 장 마감한 이후에 공시가 좀 있었습니다. 보시면은요, 지난해에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러니까 실적이 잘못 정리가 됐다라는 내용으로서 오늘 정정 공시를 내놨는데요. 여기에서 좀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데 시세에 영향을 미칠 부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지난해 회사 측에서는 당초에는 흑자 전환했다고 밝혔었거든요. 근데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매출액 같은 경우도 기존에 계산했던 것보다 더 줄어들었고요. 따라서 주가에는 좀 악재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현재 비츠로시스 양시장 합해서 가장 크게 빠집니다. 15% 정도 밀려나고 있고요. 이 밖의 종목군들 한 10% 정도 밀려나는 종목 중간중간에 자리를 잡고 있고, 검찰 조사와 관련된 루머에 좀 연루된 종목들 몇 있습니다. 아직 공시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은 아니니까요. 이 부분 투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는 쪽 보겠습니다. 화장품 역시나 대세는 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어제 좀 신용 물량 때문에 몸살을 앓았던 산성 LNS, 하지만 좀 한풀에 꺾이지는 않는 모습인데요. 어제 낙폭을 대체로 좀 만회하고 있습니다. 어제 15% 빠졌는데 오늘 12% 반등 나옵니다. 대체로 만회를 하고 있고요. C큐브 같은 경우는 높은 신용 비중에도 불구하고 어제 별로 안 밀렸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탄력은 약간은 좀 제한적입니다. 나머지 화장품주들 산성 LNS 반등에 힘입어서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면서 급반등 나옵니다. 화장품은 역시 화장품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는 대목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섹터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놀자주들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지금 카지노 쪽도 흐름 좀 양호하고요. 무엇보다 좀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은 영화산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CJ, CGV 11% 급등이고요. 펜엔터테인먼트나 키스트, 삼화네트워크스 같이 드라마 제작사 혹은 영화 제작사들 최근에 시세 상당히 강하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NEW도 7% 급등이니까요. 이 부분 관련된 종목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선물 9월물 지수 확인해 보시죠. 우선은 어제는 외국인이 좀 사줬었는데요. 현재 보시면은 250선 이탈이네요. 낙폭 깊습니다. 1.43%나 밀립니다. 시가 고가로 만들고 계속해서 좀 낙폭을 키워가는 구간인데요. 왜 그럴까요? 수급으로 보시죠. 현재 개인 쪽의 포지션 확인해 보겠습니다. 1000계약 정도 사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의 포지션 전환이 상당히 좀 지수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1400계약 정도 매도 우위, 기관 쪽에서 1087계약 매수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공간대 시장 상황 박상정이었습니다.